다른 말로는 메서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저번 시간에 함수를 배우면서 데이터 타입의 전용 함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오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데이터 타입, 스트링이라든지 리스트라든지 딕셔너리라든지 이런 파이썬 자료형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데이터들에게 주어진 고유의 함수들이 있습니다. 전용 함수들. 그것들을 한번 정주행해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데이터 타입과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함수들도 다룰 수 있으면 다루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강의 순서는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학습 목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학습 목표는요, 2일차 때 배운 자료형 데이터 타입들에서 지원을 하는 함수들이 어떤 것인지 정주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빌트인과 자료형 전용 함수인 메서드 이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함수 실행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프린트, 인풋은 그냥 사용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append 같은 함수들은 list.append 앞에 점이 붙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한번 점 같은 경우에는 뭐뭐 안에 들어있는 이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 뭐뭐 안에 들어있는 1, 2, 3, append 4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함수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것들은 메서드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 안에 들어있는 함수. 그래서 이 친구들은 그 데이터 타입에 종속된 안에 들어가 있는 함수들이에요. 그래서 데이터의 설계도를 뜯어봤을 때 이 함수들이 구현이 되어 있어요. 메서드라고 특별한 구현 방식이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 자료형 설계도 안에 들어있는 함수면은 메서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때 설계도를 클래스라고 하는데요. 클래스 내부의 함수를 똑같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요. 똑같이 구현하면 이것은 메서드다라고 위치상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이 보통 앞에 점이 붙어요. 뭐뭐 안에 들어있는 함수를 실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요. 메서드와 반대로 그냥 사용하던 함수들, input, print, length, int, string 이런 것들은 파이썬에서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세팅해 놓은 함수, built-in 펑션, built-in 함수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다른 책들로 봤을 때 내장 함수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내장 함수라는 표현이 사실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프로그래머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저희 빌트인 펑션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세팅이 된 함수들이다라고 우리들은 오해의 소지 없게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운 함수는 뭐냐? 바로 사용자 정의 함수입니다. 영어로 굳이 표현하자면 user define function이라고 하고요. 사용자가, 즉 우리가 필요한 구현한 로직을 묶거나 또는 없는 새로운 기능을 구현해야 될 경우에는 이 사용자 정의 함수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의 함수는 총 3개. 빌트인 펑션, 그리고 사용자 정의 함수, 그리고 데이터 타입에 들어있는 클래스 설계도 안에 들어있는 함수인 메서드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배웠던 데이터 타입들의 메서드를 정주행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러면 바로 코딩 실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처음으로 숫자부터 정주행을 하려고 하고요. 숫자 데이터 뭐가 있었죠? 인트랑 플로트랑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컴플렉스형 타입도 있었죠. 근데 컴플렉스는 다루지 않을 건데요. 우리가 2일차 때 배웠던 인트랑 플로트도 함수들인데 다만 앞에 점이 안 붙어 있기 때문에 메서드는 아닌 거죠. 그런데 오늘은 기회가 되면은 빌트인 펑션도 같이 다루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은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3.5 이렇게 하면은 n1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int가 나오죠. 근데 이것을 소수형으로 만들 때는 다음처럼 반대로 n2를 int형으로 만들 때는 다음처럼 할 수 있겠죠. 실행을 해보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3, 3.0 그 다음에 3.5 같은 경우에는 3.5에서 0.5를 빼서 3으로 나온다. 내림으로 처리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으로 해도 3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버린다 라는 표현을 했었죠. 반올림을 하려면 라운드 함수를 쓰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소수점 연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점 연산은 약간 이슈가 있어요. 이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1.1 더하기 2.2는 몇이죠? 네, 3.3입니다. 그래갖고 1.1 더하기 2.7은 뭐죠? 3.8입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은 이거를 쓴 이유는 그렇게 안 나와서겠죠?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요. 컴퓨터는 소수점을 정확하게 저장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자, 소수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제한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선이 있어야 되고 근사치로 저장을 하는 기법이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부동소수점 연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부동소수점을 어떻게 저장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소수점이 그러느냐? 그러지 않아요. 하나만 맞춰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네,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특수한 구간에서만 이런 현상이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보이게 될 건데요. 매우 근사치로 저장을 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됐고, 이런 한계점을 없애려면은 9일차 때 배울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만 소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시멀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from 데시멀 import 데시멀을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이러한 자료형이 아니라 데시멀이라고 하는 자료형 설계도를 갖고 와서 위에 있는 7번째 라인을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당 코드였죠? 이 코드를 데시멀로 다음처럼 바꿀 거고요. 이제 데시멀로 2.2도 변환을 해서 다른 데이터 타입으로 나오게 되겠죠? 실행을 해보면은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1.1이랑 2.2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1.1, 2.2가 아니잖아요. 어떠한 부동 소수점 표현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우리가 원하는 1.1로 표현하고 싶고 2.2로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예 이렇게 깔끔하게 값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실행을 해보면은 이제는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1.1, 2.7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테스트를 해보면은 다음처럼 문자열로 표현을 했을 때만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저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성능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근사치로 저장하는 부동소수점 표현 방식으로 저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수치 연산을 소수점의 수치 연산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해야 되는 분야 어떤 게 있을까요? 금융권 같은 곳이 있겠죠. 은행이나 이런 곳이 아니라면 대체적으로 근사치로 해결해도 어느 정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나는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는 문자열의 메서드를 한번 정주행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빌트인 펑션도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 랭스가 있죠. 이것은 글자 수를 셀 때 사용할 수 있고요. 이제부터 메서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텍스트에는 보면요. find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찾는 거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은 이제 6. 이 6이라고 하는 거는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즉 6번 인덱스이다라는 것을 찾을 수 있는 함수이고, 여기 보면은 s.find 그리고 start, end 뭐 이런 것들까지도 지정할 수 있네요. 탐색하는 지역을 정할 수 있나 보죠. 그래서 return -1 실패 시라고 나오니까 실패를 한번 해보죠. 대문자 a는 없으니까 a를 실행하면은 -1이 나옵니다. 즉 없다. 우리가 인덱스 계산할 때 -1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에요.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count라고 하는 함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라고 제가 가끔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요. 메서드도 함수니까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은 이번에는 셋. 이 count는 말 그대로
이 알파벳이 몇 개나 있는가? 그러면은 없는 거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없는 것을 하면은 네, 당연히 에러는 안 뜨고 0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럼 다시 되돌려 놓고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요, 단어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펜서다라고 해보고 이번에는 여기에서 똑같이 스펜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면은 자, 첫 번째 스펜서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나와 있니? 6번 인덱스부터 시작을 하니까 똑같이 6이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카운트 스펜서란 단어 몇 개니? 한 개라고 나왔죠. 여기서 파인드는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 이렇게 S를 했을 때 결과가 달라지겠죠. 여기는 3번, 여기는 7번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어 기준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드렸고요. 잠깐 헷갈릴 수 있으니까 구분선을 짓고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죠. 이번에는 정렬된 데이터를 만드는 방식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센터, 그래서 20, 그 다음에 아래는 adjust라고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는 adjust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은 지금 뭔가 달라졌죠? 이 center, adjust는 20자를 일단은 만들어 두고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또는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글자 수를 테스트해 보면은 20개로 전부 다 맞춰져 있어요.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네, 나머지들도 테스트해 보시면 20개로 맞춰져 있고요. 이 정렬 함수는 여러분들이 라즈베리 파이나 전자키트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자키트, 라즈베리 파이, 아두이노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할 때 이런 LCD 또는 전광판 같은 것들을 구현해야 될 때가 있는데 여기에 텍스트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죠. 여기 나와 있는 LCD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줄에 16자까지, 두 번째 줄은 16자까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방금 같이 사용했던 이 정렬을 16개로 해서 내가 원하는 표현 방식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는 내가 필요한 부분까지만 자르게 해야 될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겠고요. 텍스트 어퍼, 네, 대문자로 만들어주는 함수입니다. 자, 이것을 바로 여기다 프린트 안 하고요. 프린트 텍스트라고 다음처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은 지금 뭔가 변한 건 없죠. 분명히 이거 대문자로 만드는 함수라고 했는데 자, 구분을 하기 위해서 한번 추가를 해주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안 변했습니다. 자, 이렇게 함수를 실행했는데 원본의 데이터에 변화가 없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기로 했냐면은 비파괴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바로 프린트라고 이렇게 감싸서 하거나 잘 됐죠? 또는 원본을 실행 결과로 바꿔서 마치 파괴적인 처리를 한 것처럼 바꿔버리거나 네, 원본이 바뀌어버린 거죠. 또는 uText라고 만들어서 새로운 변수에다가 저장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원본 데이터는 손상이 없으니까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 어퍼랑 동일하게 로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그냥 프린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text.roar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네, 소문자로 전부 다 변환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소문자도 해봤고 이번에는 스플릿이라고 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만들고 텍스트 헬로우 스펜서를 스플릿 할 겁니다. 스플릿은 나누다라는 뜻이거든요. 나누다라고 하니까 수학의 나누다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단어를 쪼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면은 네, 공백 단위, 띄어쓰기나 엔터나 이러한 공백, 아무것도 없는 문자를 기준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특수한 단어인 이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요. 이를 기준으로 쪼개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까지 잘리겠죠? 그래서 잘린 단어는 쏙 빼놓고 그것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서 리스트를 만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도 원본을 확인을 했을 때 비파괴적이겠죠? 네. 제가 지금 비파괴적인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파괴적인 함수를 만났을 때의 대처 방법을 많이들 못하시기 때문에 미리미리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 개를 만들어 봤어요. 스펜서, 디펜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리플레이스 하겠다. 의미상으로는 이제 교체하겠다라는 의미를 받고 있겠죠. 그래서 디펜서를 스펜서로 바꾸겠다. 이거 오타니까 스펜서로 바꿀게. 이런 식으로 코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원본을 확인을 해보면은 이거는 오타를 바꾸는 거니까 바꿀 법도 한데 이것도 아직 파괴적인 거죠. 그래서 나는 이것을 파괴적인 처리처럼 원본을 교체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다음처럼 동일한 변수명으로 접근을 해서 새롭게 저장을 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문자열까지는 비파괴적인 함수들만 만났는데 이제 슬슬 파괴적인 함수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리스트부터요. 간단한 데이터를 만들었고요. 이 사용자의 정보를 만들었는데 이름은 스펜서, 나이는 7살이고요. 키는 2m 2cm인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랭스 잘 할 수 있죠. 실행을 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이것은 너무 간단하니까 주석 처리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는 함수 뭐가 있냐면 append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 append 해서 연봉을 입력을 해볼게요. $10,000요. 그리고 프린트 유저라고 하게 되면은 네, 추가가 됐죠. 자, 지금 보면은 지금 여기에다가 프린트를 했지 여기에다가 프린트를 하지 않았어요. 즉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파괴적이라는 뜻입니다. 확인을 해볼까요? 자, 이 코드를 프린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은 none이라고 나와요. 자, 이 코드는 기능만 수행했고 저번에 배웠던 return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return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none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실제로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들어가 보죠. 들어가 보면은 네, return이 none으로 되고 있다라는 이런 설계도를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 즉, 이 append라고 하는 함수의 경우에는 원본의 데이터를 파괴하니까 값을 확인하려면은 원본의 데이터를 확인하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파이썬이 업데이트 되면서 이런 것들도 됩니다. 연산이 원래는 안 됐었는데요. 나는 2만이라고 하는 요소를 추가할 거다 라고 하면은 다음처럼 더하기 연산도 됩니다. 실행을 해보면은 네,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삽입입니다. 삽입이랑 추가랑 큰 차이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삽입 같은 경우에는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 즉 새치기가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데이터가 길어지니까 한번 리셋을 시킨 다음에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컨트롤 스페이스나 컨트롤 눌러서 띄워보면은 처음에는 인덱스를 넣으라고 되어 있고 그 뒤에는 오브젝트, 즉 값을 넣으라고 되어 있죠. 그러기 때문에 나는 1번 자리에다가 10,000원을 넣을 거야 라고 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실행을 해보니 지금 스펜서 다음에 $10,000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치기를 할 수 있죠. 다만 이거는 아까처럼 이것처럼 표현은 못 하겠네요. 왜냐면은 중간에 들어가는 거니까 더하기를 하면은 뒤에 붙게 되잖아요. 이것도 파괴적인가 비파괴적인가를 표현하면은 파괴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인덱스랑 카운트를 해볼 거예요. 이거 아까 해봤죠? 스트링에서 문자열에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숫자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지금 하려고 하는 함수들은 비파괴적인 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0은 몇 인덱스니, 30은 몇 인덱스니, 100은 몇 인덱스니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말고 1000으로 하죠. 실행을 해보면은 1000은 아쉽게도 인덱스가 없다라고 나오네요. 이거는 좀 차이가 있네요. 여기서의 없을 때는 뭐가 나왔었죠? 아까 문자열에서 find가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find의 경우에는 인덱스를 빼주는데 대신에 없으면 마이너스 1을 내줬는데 리스트의 경우에는 인덱스 함수가 find랑 비슷해 보이지만 없을 때의 처리가 다르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실행이 안 돼야 되는 거겠죠.
즉 테스트를 해보면은 나머지는 잘 나옵니다. 70점은 1번 인덱스, 30은 2번 인덱스에 배치가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비슷한 예시로 카운트를 해보도록 하죠. 자, 카운트는 없을 때 처리가 뭐 에러가 나야 되는 상황이 사실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한번 갖고 와서 해볼게요. 없으면은 0으로 대처하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2, 1, 0. 70이 지금 두 개가 있죠. 여기랑 여기. 그리고 30은 하나니까 하나가 나왔고 1000은 없으니까 0이 나왔습니다. 네, 이것도 구분을 하자면은 비파괴적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이 함수를 실행할 때마다 이게 파괴적인지 비파괴적인지 생각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리무브 함수를 할 건데요. 리무브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값을 탐색한 다음에 있으면은 삭제를 합니다. 이게 좀 다르죠? 우리가 값을 삭제하는 것 중에서 딜리트라고 하는 명령어도 배웠어요. 그래서 nList 뭐 몇 번 인덱스 이런 것들로 인덱스를 넣어서 삭제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 remove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가 아니라 값을 넣습니다. 즉 value를 넣어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똑같이 넘버를 한번 갖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번 프린트를 그대로 한번 해놓고 나서 실행을 할게요. 그래서 넘버스에서 remove를 할 거다. 그래서 100을 삭제할 거다. 값을 확인을 해보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나왔다가 두 번째로는 100이 사라져 있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뒤에를 삭제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부터 탐색을 해서 삭제를 하고 있다. 즉 어떠한 값이 있는지 인덱스를 한번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삭제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30을 한번 지어보면 다음처럼 30이 사라져 있겠죠. 네, 정상적으로 동작했고 이것은 파괴적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리스트는 정말 함수가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확장을 하는 익스텐드도 있는데 간단하게 점수 두 개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을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토탈 스코어라고 해서 두 개를 그냥 더해 보겠습니다. 즉 리스트랑 리스트를 더해 보는 거죠. 네, 여기 이퀄로 해야 되는데 잘못했네요. 수정을 했고요. 프린트 토탈 스코어로 다음처럼 바꿔서 실행을 해보면은 지금 이렇게 좀 구분이 안 되니까 구분선을 넣고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은 지금 30, 50, 70, 20, 40, 60이 나오고 있죠. 즉 두 개가 합쳐진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프린트 스코어 1과 스코어 2를 하게 되면은 자, 얘네들 변했나요? 안 변했나요? 안 변했죠? 즉 이 더하기 연산해 같은 경우에는 비파괴적인 처리를 한 거죠. 그런데 익스텐드 같은 경우에는 파괴적인 함수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수행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스코어 1에 익스텐드 확장을 할 건데 스코어 2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원본이었던 스코어 1을 실행을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확장이 됐습니다. 즉 이거는 파괴적인 처리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파괴적인 함수를 사용을 할 때는 그 데이터에 직접 건드리기 때문에 원래 있던 데이터로 돌아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좀 위험성은 있지만 하지만은 비파괴적인 처리보다는 컴퓨터 성능상으로는 더 빠르게 작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의 차이점, 비파괴적일 때는 파괴적으로도 처리할 수 있지만 파괴적으로 처리하는 함수가 이미 있다면은 가능하면은 파괴적인 처리를 하되 대신 조심은 해야겠다라는 것은 알아야겠죠. 리스트의 함수들은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존에 준비한 코드들을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리버스와 리버스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함수고요. 이것은 메서드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구분이 돼 있죠. 이 리버스드는 연속형 데이터면은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는 빌트인 펑션이고요. 비파괴적인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리스트를 앞에다가 붙여놨어요. 붙이지 않으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은 리스트가 리버스 되어 있고 연결형 데이터 객체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메모리의 주소가 오른쪽에 나오는데 이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리스트화를 한 번 더 시켜준 겁니다. 보게 되면은 이때는 비파괴적인 처리니까 순서가 5, 3, 1, 6, 4, 2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내부에 있는 리버스라고 하는 파괴적인 메서드로 실행을 하니 원본 자체가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름차순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다음처럼 2, 4, 6, 1, 3, 5가 있을 때 오름차순은 작은 것부터 정렬을 하는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빌트인 펑션인 sorted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파괴적. 그런데 나는 원본 데이터를 바꿔서 이전 데이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메서드인 sort를 사용할 거야 라고 사용하면은 다음처럼 할 수 있는 거죠. 동일한 작업이지만은 원본 데이터를 살아있느냐 원본 데이터를 죽이느냐에 따라서 바뀌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내림차순도 한번 해봐야겠죠. 실행을 해보면은 다음처럼 할 수 있고요. 이때는 sorted 함수를 쓰는 거는 동일한데요. 여기 인자를 리버스 true를 주게 되면은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겠다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유사하게 이렇게 세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특별하게 작동을 하는 게 아니라요. sorted랑 sort 이 함수와 메서드 안에서 이러한 인자가 들어 있으면은 다음처럼 처리를 하겠다라고 내부적으로 따로따로 구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해하지 않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리스트 펑션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거랑 유사한 게 뭐가 있었죠? 튜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튜플 왠지 빠르게 끝날 것 같죠? 네, 여러분들의 느낌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리스트와 튜플의 차이점은 가변이냐 아니면 고정이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고정이다, 즉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미 파괴적인 함수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스트는 안에 있는 데이터가 변할 수 있고 길이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들을 해봤죠. 그런데 튜플은 그게 안 되잖아요. 즉 파괴적인 함수를 전부 다 제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만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카운트랑 인덱스요. 실행을 해보면은 네, 잘 되고요. 그냥 이것을 확인해 보려면 이렇게 확인해 보면 된다라고 했죠. 넘버스에 점 눌렀더니 이렇게 카운트 인덱스 언더바가 없는 것들만 봤을 때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개밖에 없죠. 원래 이런 메서드랑 함수를 정주행할 때 리스트가 가장 힘듭니다. 그래서 리스트 내용이 좀 지루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들이 큰 산을 하나 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우리 어려운 자료형 또 하나가 있죠. 네, 딕셔너리가 있습니다. 와, 딕셔너리 큰일 났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의외로 별게 없습니다. 네, 일단은 딕셔너리 하나를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봤어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엔터로 좀 구분을 해 놓을게요. 리스트의 경우에는 값을 저장하는 것과 동시에 이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기능, 함수를 실행하는 게 주목적이거든요. 다른 목적도 되게 중요하다라면 딕셔너리의 경우에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에요. 때문에 함수의 기능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살펴보도록 하죠. 자, 확인을 해볼게요. 먼저 키만 살펴보는 함수인 king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슷하게 밸류만 확인하는 values가 있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하나의 아이템으로 묶어서 확인할 수 있는 items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전부 다 확인하기 위해서 멀티커서 컨트롤 Alt였죠? 이것들을 컨트롤로 이렇게 넘긴 다음에 소가루로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요. 이렇게 앞에 뭔가가 붙습니다. 네, 고유의 자료형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안에 리스트처럼 나와 있는데 내가 이것을 진짜로 리스트로 관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앞에다가 리스트화 시키면 되겠죠? 컨트롤로 넘기면은 단위별로 움직이니까 다음처럼 하고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은 네, 리스트로 변환이 돼서 키들만 모아놓고 리스트만 모아놓고 또는 키와 밸류가 튜플형으로 묶여있는 형태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이 형태를 쓸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소개는 안 드리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빅데이터를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곳에서 또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 이런 형태로 전달이 받는 순간이 있어요. 꽤 먼 미래에 있을 겁니다. 그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런 메소드를 배웠는데 이게 어디에 쓰일까라는 상황을 그래도 하나 정도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도 자주 사용하는 문법인 아이템들을 포문을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을 할 때 보통 우리가 이런 식으로 리스트에서 하나씩 갖고 왔을 때 다음처럼 포문을 작성을 했었죠. 근데 지금 아이템즈를 사용하면은 2개씩 이렇게 갖고 와지잖아요. 그래서 다음처럼 할 수 있습니다. 유저 딕트에서 아이템즈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프린트 n이라고 했을 때 다음처럼 튜플형으로 나올 거잖아요. 왜냐면 이거 하나, 이게 2번째, 이게 3번째, 그리고 이게 4번째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니까. 그런데 여기 변수를 2개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키밸류라고 플레임을 안 쓰셔도 되고요. 그냥 내가 주어주고 싶은 변수명으로 아무렇게나 주어주셔도 돼요. 근데 저는 키밸류니까 kv라고 했고요. 이것들을 다음처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쪼개서. 그렇게 되면 k에는 네임이 저장되어 있는 거고 v에는 스펜서라고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표현이 가능하겠죠. 뭐뭐의 값은 뭐뭐입니다 라고 하고 점 포맷을 해서 키랑 밸류를 들어가게끔 해서 실행을 해주면은 다음처럼 이렇게 출력문도 만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키랑 밸류보다 아이템즈는 꼭 알아두시면은 언젠가 쓰이시게 될 거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별개 시간으로 set 펑션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리스트 튜플 배울 때 set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도 배웠으니까요. 우리의 기억을 되살려서 set 자료형에 대해서 기억을 해보자면 중복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였죠. 그러면 이러한 특수한 데이터 타입에서 무엇이 가능할까? 2개만 유용한 거를 소개를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add가 있습니다. 네, 7을 한번 더 해보죠. 그러면은 print numbers를 하게 되면은 파괴적인 처리라서 7이 추가가 되고요. 동일한 코드를 2번 실행해도 결국에는 동일하게 나오죠. 이거는 set 명령어랑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더 유용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다른 것 찾기와 빼기의 개념이 존재하는 디퍼런스라고 하는 메서드를 살펴볼 건데요. 일단은 2개의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넘버스 1에는 1에서 5까지, 넘버스 2에는 1에서 7까지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2개의 차이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연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거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넘버스 2에서 넘버스 1을 빼보죠. 실행을 해보면은 6, 7 제대로 나오죠. 그 다음에 넘버스 1에서 넘버스 2 이렇게 하게 되면은 set 아무것도 없는 메서드가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 2개의 연산은 이 메서드에서 파생된 겁니다. 넘버스 1에서 디퍼런스 해서 넘버스 2 이것을 하면은 지금 넘버스 1 기준으로 넘버스 2를 뺐다 이렇게 묶음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넘버스 2에서 넘버스 1이 뭐가 다르니? 라는 것을 표현을 했을 때 다음처럼 나오게 됩니다. 이 2가지를 소개해드리는 것은 사실 이게 더 편하죠. 네, 맞아요. 그런데 파이썬 버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 사용하는 전자키트가 파이썬 버전을 낮은 버전만 지원을 할 경우에는 이것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리스트에서도 이렇게 지금 append 대신에 더하기 연산도 된다라고 보여드렸죠. 이 더하기 연산 뭐 플레임으로 하면 이것도 된다라는 거죠. 더하기 2만 2000으로 할게요.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건데 그런데 파이썬 버전에 따라서 이것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이 함수로 일단은 기억하는 게 기본이다, 안전하다 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가능하면은 편한 방법보다는 원래 사용하는 표현 방법도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강의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트인 펑션을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제공하고 있는 함수다. 빌트인 펑션이다. 다른 말로 내장 함수라고 하는데 우리들은 빌트인으로 좀 기억을 합시다. 그리고 위치상 특정 데이터 타입 설계도 클래스 내부에 구현되어 있는 함수는 메서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빌트인 펑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비파괴적인 처리를 하고 있는데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비파괴적인 것도 있고 파괴적인 것도 있으니 그것은 우리가 유의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굉장히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은 그러면 사용자 정의 함수
라고 해서 우리가 기능이 없으면 직접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없는 것 같다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려는 기능이 함수로 구현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배웠던 것들을 전부 다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서 내가 하려고 하는 함수가 없네 라고 하면은 구글에서 찾아보시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리스트에 이런 기능 함수 또 없나요? 라고 물어본 다음에 찾아본 다음에 있으면은 그것을 사용하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없다면은 그때 직접 구현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